안녕하세요. 오늘은 MP 편집장으로 만나 뵙습니다. 네, 2024년 새해 첫 MP 125가 나왔습니다. 이번 호 주제가 희망주의입니다. 저희가 작년 12월 9일 날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날 오전에 진행했던 공개 세미나에서 MPK 수촉특위 공동위원장 계신 윤용진 변호사님이 내년 총선 부정선거 방지 대책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했었습니다. 이 발제에서 윤용진 변호사님이 강조한 것이 바로 희망주의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날 윤용진 변호사님께서 비관주의도 낙관주의도 아니라 현실을 냉철히 분석하되 그 속에서 희망을 품고 총성 없는 전쟁인 부정선거 규명전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 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해야 할 실질적인 일들을 해 나가면 진실이 반드시 밝혀지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희망주의를 강조했는데 신기하게도 그날 제가 준비했던 작은 음악회에서 저는 희망가를 연주했었거든요. 저랑 윤용진 변호사님이랑 사전에 어떤 상의도 없었는데 희망이라는 단어로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 행사에서 우리의 뜻이 맞았던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린 총선이 있는 2024년을 시작하면서 첫 MP 주제로 희망주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김용 대표님께서 행사 마지막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큰 조직이고 악한 자들조차 이 사실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당일 행사에 참석한 모두와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음이 감격스럽다는 소회를 밝히셨는데 이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MP 표어로 자유선거 위에 싸우는 이들과 동시대를 사는 기쁨이라는 문장을 넣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번 MP 어떤 내용이 들어갔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난 12월 9일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 이제 마지막 시간에 권호용 MPK 수촉특위 공정위원장님께서 발표하셨던 공동선언문을 넣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범국가적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하여 저항에 일어나야 한다는 제목의 공동선언문입니다. 다음은 지난달에 VN 인터뷰에서 김영 대표님께서 진행하셨던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님 인터뷰를 정리했습니다. 제목이 이승만 기념관 서울 송현동에 세워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은 국가의 이념적 토대를 세우는 것인데요. 우선 인터뷰 자체도 1시간 반이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길었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게다가 이인호 교수님께서 저희 MP를 꼼꼼히 읽어보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니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원고를 정리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인터뷰가 있고 나서 놀랄 만큼 또 기쁜 소식도 있었죠. 정말 중요한 인터뷰였고 놀랍고 흥미로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 특히 송현동에 이승만 기념관을 세워야 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이인호 대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참 기억에 남습니다. 기업이나 부유한 사람들이 큰 돈을 기부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국민들이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얼마나 큰 번영을 누리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자신이 이 나라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가를 스스로 평가해서 그 평가에 맞게 금액을 기부하면 좋겠습니다. 10,000원이든 100,000원이든 국민 모두가 동참해 이 나라의 주인인 것을 증명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말씀이 참 기억에 남아서 저도 이승만 기념 사업에 저희 성의껏 또 후원을 했었는데요. 이번 인터뷰 내용은 꼭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다음은 작년 12월 9일에 있었던 MPK 리유니온 부정선거 작은 엑스포 행사 전체적으로 저희가 스케치한 글을 실었습니다. 제목이 사유로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니라 과학으로 증명된 거대 범죄입니다. 그날 저희가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우선은 17장의 이미지로 보는 사유로 부정선거 전시회가 있었고 오전에는 비공개 세미나와 공개 세미나, 이어서 부정선거 스트리트 퀴즈, 그리고 토크 콘서트와 작은 음악회가 있었는데 그날 행사에 오신 분들이 이 글을 보시면 아마 그날의 기억이 또 생생히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그날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이 글을 통해서 또 현장 분위기가 어땠는지 충분히 상상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정리를 잘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당일 행사 당일 전시했던 이미지 중에서 부정선거의 설계, 실행, 증거, 인멸과 관련된 이미지를 저희 MP에도 실었습니다. 왜 부활못이라고 하죠. 아직도 부정선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여전히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이번 MP를 소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 그 영화 속 감춰진 충격적 세계관이라는 이 책을 쓴 손지영 감독님이 역사 왜곡과 정치 선동으로 얼룩진 서울의 봄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지금 서울의 봄 영화가 1200만 명을 돌파했다는데 이 영화가 역사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또 영화 감독의 입장에서 섬세하게 잘 다룬 글인 것 같습니다. 주위에 서울의 봄을 본 사람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라고 추천하고 싶은 글이었습니다. 김영 대표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셨어요. 서울의 봄을 1000만이 봤는데 그럼 안 본 3000만은 호구냐? 맞는 말씀입니다. 1000만이 봤지만 사실은 만 15세 이하를 제외하면 영화를 본 사람의 수보다 2배가 넘는 사람들이 안 봤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화를 본 1000만이 아닌 영화를 안 본 최소 2000만 또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번에 발간한 해커의 지문 발견기 서문을 로이킴과 후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제록했습니다. 사실 이 서문만 이해해도 4.15 총선 결과 데이터에서 팔로우드 파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로직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 대표님이 쓰신 너무나 중요한 서문이어서 이번에 MP에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MP에서 중요한 국제 이슈가 있을 때마다 정말 심도 있는 글을 써주시는 다니엘리 칼럼니스트께서 이번에 중국 편에서 주한미군 철수론 옹호했던 키신저, 그의 유산과 미망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주셨습니다. 지난 2023년 11월 29일 헨리 키신저가 향년 100세로 사망을 했는데요. 키신저가 가졌던 그 세계관이 우리나라 국익의 입장에서 어떠했는지 잘 이해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글이었습니다. 이 글도 역시 꼭 읽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저희 MP 올해도 더욱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주위 분들께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젊은 층이나 또 고등학생에게도 이 MP가 읽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MP 3, 4, 5회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